네, 회계연도 방식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 산정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노무사로서 자문을 하다 보면 많이 질문을 하는 영역이에요. 일단은 현재 그 월 단위 연차, 1년 미만에 대한 월간 단위의 연차가 없던 시절, 그 2008년 해석이긴 하지만 현재에도 유효한 행정 해석이고요. 지금 이 해석을 이제 이해하실 때는 연 단위로 발생하는 15일 이상의 연차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임금근로시간 정책팀 2008 6권 해석이고요.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에 대한 지금 질의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요건인 출근일의 산정 기준은요, 원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FM이죠. 이게 법 기준이고 이걸 보통 근로기준법 방식, 근기법 방식, 입사일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다 보면요,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서 취업규칙에 대해서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대부분은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결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근로기준법엔 없지만 실무적으로 활발히 쓰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유권에서 판례에 의해서도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문제는 1월 1일 입사자가 아니라 연간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는 12월 말 기준으로는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를 뭐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최빈 값은요, 최빈 형태는 일할 계산에서 부여를 하고, 자, 여기서 끊고 보시게 되면, 자, 보시면 이 지금 질의한 사례는요, 2006년 9월 1일부터 다음에 12월 말까지 근무했대요. 그러면 일할 계산을 적용을 하셨다 그러면 200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 9, 10, 11, 12, 4달이죠. 12분의 3입니다. 아니, 12분의 4기 때문에 3분의 1이에요. 그 기간에 대해서 15일에 대해서 3분의 1을 적용한 5일을 먼저 주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만근을 했다 혹은 재직을 했다 그러면 15일을 부여하는 이 방식이 가장 실무에서는 활발히 쓰이는 방식이지만 꼭 이렇지 않아도 되고요. 그건 취업규칙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하나 확실한 대전제는요. 지금 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를 할 때 근로자한테 불이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근로기준법 방식보다 저하되는 일수를 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평상시엔 이렇게 관리하지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단서를 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더 부여해야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반환받아야 되는, 즉 임금을 삭감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별도 정산이라는 단서는 인정이 돼요. 근데 그게 없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취업규칙에 따라서 부여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회계연도 기준을 버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재산정한다는 취업규칙을 변경을 만약에 하시고자 할 때는요, 근로자한테 일부에게는 연차 유급휴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줄어들게 되는 결과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집단적 방식에 의한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